21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1대 국회 임기가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예, 개원 이후에 국회부터 지역까지 참 바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눈 깜빡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이제 의정 활동이고, 또 제가 이전에 공직 생활하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산업과 경제를 다루는 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약칭 산자위라고 부르는데요. 산자위 상임위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국회의원 한 명의 활동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역구인 대전과 여의도, 일터인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일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방송 촬영이 다음날 있는 것을 전날 깜빡하고 미처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전국 속에 치러진 국감이었는데 올해 국감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네, 이 국회의원의 활동을 크게 나눠보면 입법활동,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국정감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세 개 다 안 중요한 것이 없죠. 입법활동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예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다, 의정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바로 이 국정감사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또 견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국회 기능 중에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국민들의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는 활동이 바로 국정감사 활동입니다. 저는 평소 검찰개혁 활동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개혁, 이런 정치개혁, 검찰개혁 의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또 거기에 집중해서 국회 의정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산자위라고 하는 이 상임위를 이제 배정받게 되었죠. 예. 국정감사는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대부분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산자위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또 우리 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산업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전에는 관심이 몹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위 활동을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이 산자위 국감 활동을 우선 평가드리자면 에너지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이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긴 장마, 폭우 이런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다
이 기후 위기에서 비롯된다. 예. 이런 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럼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냐?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함부로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함부로 써가지고 자연이 우리를 이제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우리를 용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또는 이제 이 뭐 홍수 뭐 또는 아주 극심한 추위 뭐 이런 이제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전부 에너지를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자위에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큰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예.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었고요. 예,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아쉬웠던 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셨을까요? 네, 중기부를 상대로 한 그 여러 정책 질의를 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 문제를 박영선 장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질의했고요. 예. 박 장관께서는 이전에는 매우 이 불확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즉 결정된 바 없다. 우리 중기부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결정사항이다. 예. 이렇게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해오다가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통해서 중기부의 확고한 세종 이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부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저와 대전시의 민주당 의원분들 박병석 의장님을 제외하고 6분인데요. 이 6분이 전부 일치된 행동으로 이것은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세종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또는 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는 것인데 대전으로 내려와 있는 중기부를 왜 세종으로 이전하냐는 거죠. 이것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하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전 세종의 상생 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 맞지 않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도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이전을 이제 저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기부 장관은 공식적으로도 정부의 입장에 따르겠다는 또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주무부처는 행안부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 또 당을 대표하는 이낙연 당대표 이런 분들을 연쇄적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중기부 이전 불가, 중기부 이전이 왜 불가한지 설명드리고 대전 시민들의 격앙된 여론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이낙연 당대표를 만나서도 대전 시민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지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현재까지는 이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현재까지는 중기부 이전은 박영선 장관 개인의 뜻이다. 즉 중기부의 뜻에 불과하다. 즉 정부의 뜻은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종으로 정부기관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이 정해진 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중기부가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이전을 신청하면 행안부는 그때부터 공청회도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절차에 돌입한 단계일 뿐이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대전 시민들이 중기부 이전이 왜 불가한지, 또 대전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것을 일치된 여론으로 잘 전달하면 중기부 이전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고 중기부가 대전에 잘 유하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중기부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정보부처입니다. 이제 불호 승격도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호 승격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소벤처를 상징하는 그런 부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이 어떻습니까? 대전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을 벤처산업 이런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과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기술 혁신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벤처 허브 도시로서의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장 적합한 그 대전을 선택해야 할 오히려 당위성이 있는 그런 부처이다. 그럼으로써 대전은 중소벤처기업의 허브 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열심히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 우려를 잘 전달하면 중기부가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예산국회라 예결위 활동으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대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분주하실 텐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산 정말 중요하죠. 대전 지역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저 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 지역의 현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예산결산특별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을 둔 사업은 물론 이것은 대전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전의 예결특위위원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현안 사업의 의견을 제가 그대로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충남도청이 오랜 동안 이게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예. 이 충남도청이 내년부터는 문체부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체부는 애초에 이곳을 문체부 공무원들의 연수원 정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중구 발전이나 대전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충남도청은 상징성이 큰 건축물이죠. 또 그 위치로 볼 때도 중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과거에는 대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고 또 지리적 특성이 있는 이 구충남도청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론 지은 것이 여기에 국립미술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응로미술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미술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대전에 국립문화예술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박물관도 없습니다. 국립미술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미술관을 이곳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충남도청 건축물은 그 자체가 이 문화재로서 이게 건물의 외양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보존해야 될 문화재거든요. 그러한 역사성, 문화성을 살려나가면서 이것을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화예술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술관 활용을 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문제는 이 국립미술관 설치에 대해서 담당 부처인 문체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국립미술관에 걸맞은 전시물을 거기에 전시할 만큼 소장된 미술품이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 이미 이제 과천에도 미술관이 있고 경복궁 옆에, 광화문 옆에도 있고 해서 또 청주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에 추가로 국립미술관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전시할 만한 미술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가까운 청주 지역에 이미 국립미술관이 있다라는 것이 강하게 반대하는 주된 이유였는데,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전에만 특화된, 대전에만 있는 경쟁력 있는 미술관을 만들지 않으면 문체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미술관으로 이렇게 문체부를 설득했습니다. 예. 디지털 미술관, 3D를 이용한 미술관이죠. 예. 이것은 우리 대전의 그 과학도시인 대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또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없는 미술관이고, 국립 디지털 미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 작업 중에 있고요. 요것을 1호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청부터 목척교 사이에 이것이 과거에 이것이 원도심이었는데요. 원도심의 중심가였죠. 예. 여기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곳을 소셜 벤처의 특화된 거리로 만들고 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산에 또 이제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소셜 벤처 창업 특구다, 이렇게 사업 명칭을 붙였습니다. 소셜 벤처라는 것은 소셜, 즉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기업을 말하는 것이죠. 예. 사회적 가치 추구하는 벤처기업. 이 소셜 벤처, 경제적인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 이 소셜 벤처 창업을 이 충남도청부터 목척교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 창업에 대한 지원, 예.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또 특구로 지정해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소셜 벤처 창업 특구인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 베이스볼 드림파크, 요것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올해 중앙행안부에서의 중앙투자심사, 약칭 중투심사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지방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검증하는 곳이 바로 중투심사인데, 이것이 통과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베이스볼 드림파크 100억 원의 예산이 이제 시 예산으로 배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 민주의거 기념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즉 4.19 직전 1960년에 전국에 많은 피 끓는 젊은
청년 학도들이 여러 의거가 곳곳에서 있었는데 그 기념관이 다 있습니다. 이 기념관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교육 학습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역사 문화적인 가치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상시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했는데 대전에서도 1960년 3월 8일 날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이 3.8 민주의거를 했었고 그 민주의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3.8 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이 계속 논의돼 왔었습니다. 예. 이것이 이번에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내년에 이 구 충남도청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이제 대전에도 3.8 민주의거 기념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번 예결특위 활동 때 대전의 현안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예,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지역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끝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너무 힘드셨죠? 정말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으셨습니다. 정부도 4차 추경이라고 하는 이 전례 없는 추경 편성을 해가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은 여전히 대단히 힘드신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결국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 활기가 돌아야죠. 다시 우리의 활발한 일상이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영광된 순간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명심해야 할 말을 간단히 나에게 들려주거라 했을 때 솔로몬 왕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고, 그래서 다윗 왕은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를 새겨서 영광된 순간에도 이것은 빨리 지나가리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도 빨리 지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대상에서 비켜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구절이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고 잘 보살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